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요. 지금 FOMC에서 외파적인 동결이 결정이 됐지만 시장이 이미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가도에서 내리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네, 이날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도 함께 나왔는데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혼자되는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닝쇼 오늘도 뉴스부터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7월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중에 건너뛰기, 스킵이라는 말을 무심코 꺼낸 것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만약 별개의 변수로 생각한다면 이번에 건너뛰기를 결정, 그리고 나는 그것을 건너뛰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한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EY의 그레고리 다쿠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건너뛰기에 대한 파월의 말실수는 7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봤고요. 무엇보다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다음 회의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만큼 지표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팀 듀에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전문가들은 중고차 가격의 하락으로 6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 달 만의 개선으로는 연준이 장기적인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족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금리에 대한 동결 결정이 있었지만 7월에는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지금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면요. 이번에는 ECB입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3종의 기준금리 세트에 대해서 베이비 스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는 4%까지 올랐고요. 수신금리는 3.5%, 한계 대출금리는 4.25%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ECB는 지난해 7월 8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이후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요. 이후에는 금리 인상폭을 차례로 낮추면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까지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지금 기준의 목표치에는 아직 3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상 행진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향후 결정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적시의 2%의 중기 목표치로 되돌리기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주요 ECB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고 필요한 기간 해당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동결을 하게 됐는데 유럽 중앙은행 측은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된 외신 보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기 허용과 같은 부양책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관련자들을 통해서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여러 차례 금리를 낮췄던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조 위안, 한국으로 말하면 178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들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양 조치들은 앞으로 얼마 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고 있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유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1분기에 또 4.5%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미 급속적인 회복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5월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소식들 먼저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모닝쇼 출발합니다.